안녕하세요. 트레이드FX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주식자산은 지난주에 비해 3,620만원 감소한 13억 3,086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수익률 116.9%, 대한유화는 91.1%, 삼성생명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량 주식을 계속 사 모은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아직 보험담보대출이 남아있어서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계속 상환하면서 지금은 삼성생명 한 곳 대출 잔액 1950만원만 남았습니다. 금리가 싸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생명에 지금 보험담보대출 금액 19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에너지의 미래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추세는 1965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에너지 사용량 추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보시는 이 초록색 라인인데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여전히 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지하는 공간 대비 낮은 발전량 그리고 에너지 저장 등의 문제로 지금의 석탄이나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아쉽지만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굳이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보이는 추세만으로도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미래의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2015년도 사용량으로 멈춰 있어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조금 오를까 말까인데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래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끝없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추세는 전 세계 인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말 엄청난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도만 해도 전 세계 인구는 20억 명인데요. 2020년 현재 78억 명입니다. 그리고 210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56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2100년에 73억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의 발달과 소비 증가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 또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더 사용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래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정말 순진한 사람이거나 최소 제대로 된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면서 연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 발전량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3, 그 중에 특히 석탄이 여전히 38%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전기차를 석탄차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합당해 보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이지만 사실 전기차는 석탄차입니다. 여러분이 전기차를 타는 것은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이란 단어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저탄소 배출이 친환경적이라는 정의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발전량은 대부분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발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이를 대체하려면 비현실적으로 많은 부지와 해상의 끝도 안 보일 만큼의 엄청난 양의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양의 배터리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딱 잘라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연소된 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수많은 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화력발전소로도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진정한 친환경 전기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설비가 화력발전소에 추가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아마 수십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저탄소 전기를 위해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방법은 앞선 방법보다는 간단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필요하는 에너지량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전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 인구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 추세는 인류를 불행하게만 만들 것입니다. 식량의 부족, 물의 부족, 에너지의 부족 등으로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다, 인구가 감소해서 큰일이다 등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국력에 비례하는 시대는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구가 좀 더 줄어들어야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면서 좀 다른 데로 새고 있는데 하여튼 인구수를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과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저탄소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게임 체인저이자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핵융합 반응은 지금 태양의 원천입니다. 태양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소 원자끼리 핵융합을 하여 헬륨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된다면 전 세계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전기를 탄소 배출 하나 없이 진정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도 필요 없고 앞서 말씀드린 탄소 포집 그리고 저장 같은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정말 풍족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원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물품을 지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물품 중에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외에 대부분은 모두 원유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새로운 소재는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원유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지은 ECC 에탄 크래킹 센터가 바로 천연가스로부터 에틸렌, 즉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천연가스가 먼 미래에 고갈이 되면 석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유 그리고 석탄은 형태는 다르나 사실 모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고 석탄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더 붙이거나 떼는 방식으로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원유로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도 간단합니다. 새로 만드는 게 재활용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마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어제까지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10월 1일이 시작되면서 정제마진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큰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매매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매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 2계약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1420달러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누적이익은 125만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